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가을바람입니다. 오늘은 AI가 발전하려면 양자 컴퓨터가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얘기와 함께 양자 컴퓨터가 될 수밖에 없는 이유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분석하고 업데이트된 내용을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 엔비디아 주가가 요즘 미친 듯이 오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점을 찍고 많이 떨어졌었는데 100불에서 현재 212불, 거의 230불까지 가면서 100% 넘게 상승을 하는 기염을 토했죠. 왜 그런지는 다 아시죠? 챗 GPT가 엄청난 돌풍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이제 마이크로소프트가 이쪽을 거의 10조 원이 넘는 돈을 주고 인수하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제 우리가 어떤 질문을 하면은 이제 더 이상 1차원적인 검색 결과를 주는 게 아니고 훨씬 더 다각화된 이런 측면에서 내가 궁금해할 법한 얘기까지 이제 채팅처럼 답변을 해주는 그런 엔진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도 실제로 오늘 써봤는데 굉장히 놀랍습니다. 수준이. 제가 웬만한 유튜브 영상을 제작하려고 30분 1시간 검색하는 정도로 제가 질문을 하면 거기에 다방면으로 구체적으로 답변을 해줍니다. 네, 그래서 마이크로소프트가 이 챗 GPT라는 AI 엔진을 자사 익스플로러 같은 그런 웹브라우저인 빙에다가 통합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구글이 위협을 느낄 정도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실제로 이 주가가 반영을 해주고 있고요. 앞으로 이 마이크로소프트가 여기서 엄청난 매출을 발생시킬 거다라는 얘기들이 나올 정도로, 그리고 구글이나 IBM 같은 대기업들도 개발 중인 아직 완성되지 않은 AI들을 허겁지겁 내놓고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AI 시대가 열렸다. 이 정도는 상식선으로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리고 엔비디아가 그 AI를 돌리는 데 필요한 엄청나게 많은 그런 데이터를 처리하기 위한 병렬 처리에 뛰어난 GPU 분야에 있어서 점유율이 80%가 넘죠. 그래서 엄청난 점유율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이유 때문에 AI 시대가 오면서 엔비디아가 엄청나게 주가가 오르고 있다 정도로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AI에 있어서 양자 컴퓨터는 과연 어떤 역할인가? 그래서 현대의 AI는 훈련된 데이터에 비례해서 성능이 나옵니다. 데이터가 얼마나 많은지, 그리고 그 모델에 쓰이는 이런 컴퓨팅 장치들이 얼마나 뛰어난지, 여기로 이제 이 성능이 어떻게 나오느냐가 집중이 되는데, 현재 AI 산업은 대량의 데이터로 AI 모델들을 훈련시켜서 유용하게 만들고자 하고 있습니다. 근데 데이터들도 제한되어 있기도 하고, 이 컴퓨팅 장치들이 아직 엄청나게 발전되지 못했기 때문에 AI 발전이 더디다라는 평을 받고 있고요. 그것을 돌파하기 위한 것이 무엇이 있을까? 이것들을 이제 연구자들이 연구를 하고 있는데, 그 대안 중 하나, 방법 중 하나가 바로 양자 컴퓨팅입니다. AI 알고리즘을 곧 개선되게 만들 컴퓨터 과학의 새로운 지평이다. 양자역학을 기반으로 하는 양자 컴퓨터는 기존 컴퓨터는 1과 0으로 처리하기 때문에 미로를 보면 한 명씩 가보는 느낌이라면, 양자역학은 이 미로를 수백 명을 한 번에 보내서 답을 찾는 방식이기 때문에 기존의 GPU가 하고 있는 것도 이런 한 번에 가는 거를 빨리 하겠다라는 정도의 수준인데, 양자 컴퓨터는 내재적으로 한 번에 병렬을 하는 거기 때문에 훨씬 더 적은 비용으로 더 빠르게 수많은 데이터를 처리를 할 수 있습니다. 양자 컴퓨터로는 기존 컴퓨터로 불가능한 엄청난 대량의 데이터에서 패턴을 찾아낼 수 있다. 그래서 더 넓고 다양한 데이터들을 빠르게 분석할 수 있고 더 좋은 결론에 효율적으로 빠르게 도달할 수 있는 게 양자 컴퓨터이다. 자, 그래서 현대 AI의 가장 큰 장애물 중 하나는 AI가 뭔가 유용한 것을 할 수 있도록 훈련해야 한다는 겁니다. 근데 이 훈련을 하려면 마치 사진 속의 강아지를 인식하기 위해서 수만 개의 이미지를 보여주면서 이거는 어떤 강아지이고 어떤 종이다 라는 거를 계속 알려줘야 된다는 거죠, AI한테. 그래서 이 비글, 푸들은 같은 강아지지만 어떤 미묘한 차이가 있는지 구별하려면 수만 개의 이미지가 필요하다는 건데, 이 훈련을 양자 컴퓨터는 더 빠르고 정확하게 더 적은 횟수로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장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기대되는 분야 중에 하나가 언어 장벽을 돌파할 수 있을 것이다. 이 언어를 해석하고 통번역을 하려면 엄청나게 많은 변수가 있고 큰 데이터를 학습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모델로는 한계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의 언어를 이해할 수 있게 할 수는 있는데, 다른 언어를 이야기하려면 처음부터 다시 가르쳐야 한다. 엄청나게 많은 횟수가 필요하고 데이터가 필요하다는 거죠, AI한테. 하지만 양자 컴퓨팅은 많은 데이터를 적은 횟수로 효율적으로 훈련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 언어를 동시에 이해할 수 있도록 만들 수 있을 거다. 이미 빠르게 발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래 양자 컴퓨팅을 도입한 AI는 더 정확한 의사결정 스킬을 가질 것이고, 특별히 금융 모델에 도움이 많이 될 건데, 왜냐하면 현재 금융 모델들은 금융이 현대화된 지 오래되지 않았기 때문에 원하는 데이터가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데이터 자체가 적기 때문에 이 적은 데이터로 더 좋은 모델링을 하려면 양자 컴퓨터밖에 답이 없다는 거죠. 그리고 양자 컴퓨터가 쓸 수 있는 곳, 저번에도 말씀드렸는데, 내가 원하는 게 뭐다라고 알려주면은, 몇 가지만 알려주면 내가 진짜 원하는 게 뭔지, 어떤 다양한 초이스들이 있는지 양자 컴퓨터가 정확하게 양자적인 방법으로 찝어서 보여줄 수 있다는 거죠. 마치 미래의 SF 영화에서 내가 무언가를 생각해서 말을 하면은 광고판들에 내가 사고 싶어 할 법한 그런 제품들을 다양하게 보여주는 것처럼,
그래서 이런 검색 엔진 또는 이 소비자들이 원하는 마케팅이 뭔지 이런 것들을 더 정확하게 의사결정할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는 게 바로 양자 컴퓨팅 을 사용한 AI다. 그래서 김정선 교수님이 얼마 전에 하셨던 강연에도 비슷한 의견이 담겨 있어서 가져와 봤습니다. 양자 컴퓨터가 최근 2, 3년 동안 크게 성능이 좋아지면서 다양한 문제에 활용이 되고 있다. 근데 그중 하나가 인공지능 분야이고, 왜냐면 현재 성능은 기존 컴퓨터와 큰 차이가 없지만 머지않아 높은 효율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AI 발전의 새로운 돌파구가 될 것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저 같은 사람이 그냥 얘기하는 게 아니고 이미 양자 분야 또는 AI 분야 전문가들도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양자 컴퓨터를 이용하면 30개에서 60개 정도의 훈련, 데이터 가지고는 학습하면 되는데 기존 컴퓨터는 6만 개가 필요하다. 그래서 1000배의 효율성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 이게 좀 더 개발되고 구체화되면은 효율적인 AI 개발이 가능할 것이다. 그리고 양자 컴퓨터 시대가 열리면 학습에 필요한 데이터가 적어지기 때문에 이 말은 연산 수도 적어진다는 거죠. 그것은 전기도 덜 쓴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만큼 에너지를 절약할 수 있기 때문에 현재 AI 산업의 발달로 데이터 센터 규모가 커져서 전력 소모량이 어마어마합니다. 이제 큰 데이터 센터 같은 경우는 미국에서 제일 큰 댐인 후버 댐에 거기서 생성하는 전기만큼을 쓴다고 해요. 이건 이제 예전에 아이언큐 CEO 피러처피만 사장님이 얘기해 주셨던 얘기인데, 이거는 지금 우리가 가고자 하는 친환경 트렌드와 맞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양자 컴퓨터는 기존 컴퓨터의 성능을 뛰어넘어서 양자 우위를 달성하게 되면은 이러한 많은 연산이 필요한 분야에서 훨씬 더 적은 연산으로 더 좋은 답을 낼 수 있기 때문에 에너지도 절약할 수 있고 더 뛰어나게 답을 내놓을 수 있다. 양자 컴퓨터가 돼야만 한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기술 패권의 핵심이 된 양자 기술이라는 제목인데, 최근 구글 검색에 대체 가능성까지 나오는 그만큼 영향력이 큰 AI 대화형 챗봇인 챗GPT도 양자 기술이 접목되면은 훨씬 더 폭발적으로 발전할 것으로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많은 정보를 빨리 처리해야 하기 때문이죠. 그걸 하려면 양자적인 방법이 제일 적합하다. 자, 그래서 박성수 양자기술연구단 책임연구원님이 뭐라고 하셨냐? 챗GPT도 많은 컴퓨팅 자원이 필요한데 미래 양자 컴퓨터와 결합하면 더 높은 지능의 AI가 될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일부에서는 차세대 IT 기술은 양자 기술이다 라는 얘기도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자, 하지만 아직 양자 기술이 10년에서 20년 내에 완성이 된다. 그래서 산업, 안보, 의료 패러다임을 전환할 정도의 혁신을 꾀할 수 있을 것으로 보기는 아직 힘들다는 거죠. 그만큼 어렵고 불확실성도 크다라는 입장이 있고요. 하지만 대한민국 정부가 선정한 올해 12대 국가전략기술 중에 실용화 이전 단계의 분야는 양자기술이 유일합니다. 그만큼 중요하다는 얘기일 거고요. 그래서 갈수록 양자기술의 전략적 가치가 커지기 때문에 퀀텀 내셔널리즘이라는 새로운 신조어가 생겼어요. 양자기술의 국가주의가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 국가 안에 양자기술을 빨리 발전시키고 다른 국가들은 그것을 못하도록 막아야 한다, 이런 거죠. 그래서 여기에 미중 패권 전쟁 안에서도 이게 발현이 되고 있습니다. 양자 분야 기술 장벽도 점점 높아지고 있고, 일례로 2월 11일에 바이든 정부는 중국의 안보 위협에 맞서서 이런 군사 안보와 관련된 첨단 기술 산업에 월가의 자금이 유출되지 못하도록 막겠다라는 법안을 지금 만들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안에 양자 컴퓨터가 들어갔어요. AI, 첨단 반도체 등. 그만큼 양자 기술의 영향력이 크다는 거죠. 그래서 윤석진 키스트 원장님은 기술 패권 시대에 양자 기술 경쟁에서 뒤처지면 미래 경제와 안보를 장담할 수 없다라고 하시면서 양자 기술의 중요성에 대해 설명을 해주셨고요. 이제 2025년까지 이 선진국들의 투자 현황을 살펴보면 중국이 제일 큽니다. 국가적인 분야로 19조 원을 투입하겠다라고 추정이 되고 있고, 유럽 같은 경우는 9조, 미국과 일본 같은 경우는 2조 초반대 정도, 어마어마한 돈을 넣는 것도 양자 기술이 중요하고 이만큼 큰 영향력, AI의 폭발적인 발전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이죠. 국가적 차원에서. 그리고 우리나라는 2023년에 양자 분야 예산을 거의 1,000억 원으로 확대를 했는데 전년 대비 36%나 증가를 시킨 현황이다. 그리고 올해 이 양자 분야에 2조 원을 투입하는 사업에 대한 타당성, 예비성 조사를 시작한다는 소식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 정부 같은 경우는 1월에 스위스 7위 연방공과대학을 윤석열 대통령이 찾아서 양자 과학자들과 대담을 나눴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양자 과학을 미래 산업의 게임 체인저이다 라고 공식적으로 지목을 했고, 2023년을 대한민국의 양자과학 기술 도약의 원년으로 삼겠다라고 선언할 정도로 이미 국가적으로는 이것을 인식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 같은 일반인 투자자들은 이런 게 좀 늦는데, 이런 국가들이 움직이고 큰 돈이 움직이는 걸 보면은 거기에 투자 기회가 있다는 것을 이제 저희가 빨리 파악을 하면 좋은 수익이 될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저의 의견은 챗GPT가 기폭제가 돼서 본격적인 AI 시대, AI 전쟁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이제 사람들과 기업들의 관심은 AI에도 있지만 어떻게 하면 이 AI들을 더 효율적으로 더 발전시킬 수 있을까가
포커스가 될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미 그 답을 알고 있죠. 바로 양자 컴퓨터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AI의 시대가 왔는데 뭐 앞으로 짧으면 2, 3년, 길면 뭐 10년 뒤에는 양자 컴퓨터의 시대가 올 것이라는 것을 어렴풋이 추측을 할 수 있겠죠. 그리고 제가 읽어본 여러 양자 컴퓨팅 리포트나 이런 산업 동향에 추측을 해보면은 앞으로 2, 3년은 양자 컴퓨터의 선두 그룹이 명확해지는 시기입니다. 2030년을 대체로 완벽한 양자 컴퓨터를 내겠다라고 기업들이 제시한 해인데 이제 한 2025년 정도가 되면은 5년밖에 안 남았기 때문에 이 얘기를 아마 바꿀 겁니다. 더 뒤로 미루거나 뭐 우리는 못하겠다 100기를 들겠죠. 그래서 이때 2, 3년 안에 좋은 결과를 보여주는 기업들이 치고 나갈 거고요. 이미 이런 예가 나오고 있습니다. 리게티 같은 경우는 이미 창립자가 사퇴를 했고요. 자사주를 계속 팔았고 인원을 30%나 감축하는 사태가 발생을 했고, D-Wave 같은 경우는 예전에 사람들이 양자 컴퓨터에 대해 잘 모를 때 큐비트 숫자로 장난을 좀 쳤죠. 그래서 진짜 양자 컴퓨터가 아님에도 큐비트 숫자가 뭐 1000개가 넘는다라는 말장난을 하면서 사람들을 혼란스럽게 했는데 결국에는 들통이 났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양자 컴퓨터 기업이 아니다라는 소리까지 듣고 있는데 그런 여파 때문인지 자금난을 겪고 있다. 그래서 이러한 후발주자들은 이미 차차 사라질 것이고 이제 선두 그룹들이 치고 나갈 겁니다. 그래서 선두 그룹들이 갈리고 좀 더 명확하고 보이는 결과물들, 상업화된 양자 컴퓨터들이 나오면은 관심과 자금이 양자 분야로 쏠릴 것이다 라는 게 제 예상이고, AI의 발전 여기에도 큰 역할을 할 거고, 비용 효율, 친환경 트렌드, 세계 기술 전쟁, 뭐 이런 다양한 분야에서도 우리가 보면은 양자 컴퓨터가 화두로 떠오르고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고요. 저 같은 경우도 1년 반 정도 지금 양자 컴퓨터를 팔로우하고 있는데 그 관심이 줄어드는 게 아니고 계속 더 관심이 커지고 있고 돈이 더 많이 들어오고 있고 결과는 점점 더 구체화되고 있습니다. 물론 보수적인 관점으로는 아직 멀었다, 구체적인 결과물이 너무 부족하다라고 할 수 있겠지만 양자 산업 내의 전문가들은 연구는 끝났다, 이제 만들기만 하면 된다라는 평을 내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투자는 원래 100%라는 게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공부해봐서 판단하기에 높은 확률이 있는 곳에 베팅하는 게 투자죠. 저는 아무래도 이 후자의 관점을 믿고 있기 때문에 양자 컴퓨터에 적극적으로 투자를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이제 여러분들이 스스로 공부해 보시면서 판단해 보실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최근에 네이버 블로그를 다시 시작을 했습니다. 이제 여기서는 유튜브에 공개하기는 좀 부담스러운 저의 개인적인 생각들, 또 제가 공부하면서 배운 것들, 마인드 컨트롤 등등 부자되는 마인드, 이런 것들을 좀 나눌 예정인데, 좀 더 소통을 위해서 좀 더 솔직하게 적을 예정이니 제가 고정 댓글에 제 블로그 주소를 남길 거예요. 그래서 많이들 오셔서 이유 신청해 주시고 또 소통하는 통로로 삼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AI 얘기를 좀 해보면서 양자 컴퓨터가 여기서 어떤 역할을 하는지, 그리고 AI가 폭발적으로 발전하려면 양자 컴퓨터가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결론을 내려봤고요. 여러 방면으로 살펴봤을 때 양자 컴퓨터는 될 수밖에 없다라고 제가 왜 생각하는지 그것에 대해서도 설명을 좀 드렸습니다. 네, 오늘도 긴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가을바람이었습니다.